국내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26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도내 백신 접종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임실군 보건의료원 내과 진료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 등 공백 시간이 많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임실군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부안군의회가 새만금 해수 유통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해수 유통 횟수가 기존보다 늘어나면서 오염원이 줄어들었다며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상의 아이템을 온라인으로 거래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회원 50여 명으로부터 67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 전북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오는 26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계기관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백신 접종 준비는 얼마나 이루어졌고 또 어떻게 추진되는지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진철 기자, 시군별로 백신 접종 준비에 분주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백신 접종 준비를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게 이어졌습니다. 접종 기관으로 선정된 임실군 보건의료원에선 지난 19일 백신 접종 범정부 모의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모의 훈련에선 백신 수송과 보관 과정을 점검했는데요. 도내 14개 시군별로도 우선 접종 대상자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 동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전북 지역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종사자 등 우선 접종 대상자는 14,767명으로 이 가운데 96.3%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네, 백신 접종을 위한 만반의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백신 접종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우선 접종 대상자인 요양병원의 경우 백신이 병원으로 수송된 이후 자체적으로 접종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노인 요양시설 등은 보건소 방문팀 등이 방문하거나 보건소에서 접종이 진행됩니다. 우선 접종 대상자인 65세 미만 요양시설 관계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게 되는데요. 다음 달 8일부터는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11,000여 명을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합니다. 한편 시군별로 접종센터 설치를 비롯해 접종 위탁 의료기관 지정도 백신 공급 시기에 맞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북도는 현재 전주 화산체육관 등 15곳을 접종센터 후보로 정한 상태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지금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군산 시민 4명을 비롯해 전북도민 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북도는 요양보호사가 포함된 군산시 일가족 4명이 지난 22일 오한과 인후통 등의 증상을 보인 후 검체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완주군 2명은 현대차 공장 직원으로 이 공장과 관련한 확진자는 9명으로 늘었습니다. 전주시 1명은 서울 금천구 확진자의 접촉자로 파악됐으며 정읍시 1명은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임실군 보건의료원의 내과 진료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등 진료 공백 시간이 많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임실군은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남호 기자입니다. 임실군 보건의료원입니다. 이곳에서 내과 진료의 경우 기존에는 공중보건이 1명과 보건의료원장이 오전과 오후 시간대로 나누어 환자들을 진료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쯤부터 공중보건이 진료 시간이 아닌 시간대에는 내과 진료를 곧바로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보의생님이 월수금 오전과 화목 오후에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라고 코로나 검사 때문에 공보의생이 선별진료소에 근무하는 날은 그렇게 공백이 생기는데 그럴 때는 이제 원장님 진료가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진료 공백 시간이 발생했다는 것이 임실군 측의 설명입니다. 또 공중보건이 근무 시간이 아닌 기존 보건의료원장 진료 시간대의 경우 환자들이 예약 신청을 하면
호출 방식으로 진료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간대는 원장님 항상 상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민이 오셔서 원장 진료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가능은 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좀 종식이 되고 또 저희 많은 민원분들이 오시게 되면 또 진료실을 하나 더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상황을. 농촌 지역인 임실군의 경우 사설병원이 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군민들이 대부분 보건의료원을 이용하는 상황. 정규 시간 가운데 절반가량이 예약 진료식으로 이루어지면서 주민들은 진료시간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개인 대 개인, 즉 P2P 방식으로 중개해서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A씨 등 7명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P2P 투자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가상의 캐릭터를 사서 팔게 되면 10%에서 20%대 이익이 난다며 회원 50여 명으로부터 67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이들이 회원 모집책과 환전책 등 역할을 나누어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했으며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수수료 등을 암호화폐로 주고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유사 수신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부안군의회가 새만금 해수 유통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부안군의회는 정부가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새만금호 내 목표 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4조 원 이상을 투입했지만 수질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고 일부 구간은 6등급까지 악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해수 유통이 기존 한 차례에서 2차례로 늘어나면서 오염원이 줄어들었다며 즉각 해수 유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안군의회는 새만금 해수 유통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청와대 등 중앙부처에 보냈습니다.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새만금위원회는 오는 24일 회의에서 새만금호 담수화 계획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고 해수유통을 전제로 하는 새만금사업 기본계획안을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만금 해수유통을 명확히 결정하지 못하면 이후 성공적인 새만금 사업을 추진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논평을 냈다는 건데요. 이들은 여전히 새만금호의 담수화를 고집하거나 해수유통 결정을 미룬다면 전북도민의 삶은 더욱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해수유통이 진행되면 새만금호의 수질이 개선되고 갯벌과 습지가 복원되어 인근 어민들의 생존권이 보장되고 각종 생태관광, 해양관광 산업 또한 활성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새만금 기본계획에 새만금호 담수화 포기와 해수유통을 명시해 새만금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것만이 전북도민에게 희망을 약속하는 새만금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대입 수시와 정시에서 뽑지 못한 신입생을 뽑는 추가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23일 기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도내 4년제 추가 모집 인원은 2,500여 명으로 원광대가 766명, 전주대가 338명, 전북대 60명 등입니다. 대학들은 미달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응시자 부족을 꼽고 있습니다. 남원시와 전북대학교가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개설한 남원 캠퍼스가 다음 달 2일에 문을 엽니다. 남원시는 최근 지역산업학과 신입생 모집에 화장품 뷰티 산업과 목칠 공예산업 전공 부문 각각 20명씩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설된 전북대 남원 캠퍼스 지역산업학과의 경우 4년 과정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야간 수업 형태로 진행됩니다. 앞으로 지역의 거점 대학으로 자리 잡아 시민들의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제 지평선 추억의 보리밭 축제가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진봉면 지역발전협의회는 오는 5월 4일부터 보리밭 축제를 이틀 동안 열기로 하고 추진 방안을 세웠습니다. 지평선 추억의 보리밭 축제는 진봉면 망해사 근처 1,400헥타르 평야에서 열리게 되며 지난해에는 행사가 코로나 여파로 취소된 바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동물 등록 신청서를 시군에 제출해야만 반려견을 살 수 있습니다.
전북도는 반려견을 구매하려는 사람은 시군 또는 대행기관에 동물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고 판매업자는 거래 내역서를 2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지역 유기동물은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에는 8,800여 마리로 집계됐습니다. 도내 반려동물 관련 기관은 240여 곳으로 법령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가 부과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안 격포 달기봉 전망대가 지어진 지 35년 만에 재단장됩니다. 부안군은 시설이 오래되고 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하기 위해 10억 원을 들여 개보수할 계획인데요. 격포 달기봉 전망대는 서해안 천혜의 절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정읍 연지시장에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이번에 문을 연 연지 마중은 기존에 비워진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지은 것으로 공유 주방과 전시 공간 등을 갖췄습니다. 앞으로 마을 문화 공간은 물론 초기 창업자들의 시범사업 운영장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부안의 마실 공영주차장이 다음 달 1일부터 유료로 전환됩니다. 마실 공영주차장은 지역 전통시장과 상가를 이용하는 지역민과 관광객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준공됐습니다. 마실 공영주차장은 2시간까지 무료로 주차할 수 있습니다. 전북농협은 고령 농가들을 위해 일손이나 가사도우미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농협은 사고나 질병 치료 등으로 영농 활동이 곤란한 농지 경작 면적 5헥타르 미만인 고령 농민을 대상으로 영농도우미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영농도우미는 연간 10일 이내에서 이용할 수 있고 임금은 정부가 70%를 내고 지자체와 자부담이 각각 15%씩입니다. 고창군이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매연 저감 장치 부착 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고창군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입니다. 고창군은 올해 5억 7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150여 대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걸으면서 건강도 챙기고 지역 상품권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고창 군민에게 제공됩니다. 고창군은 오는 3월 7일까지 워크온 앱을 통해 12만 부를 달성한 참여자에게 지역 상품권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창 군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상품은 선착순 100명까지 지급됩니다. 날씨입니다. 수요일에는 흐린 가운데 오전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 10도로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예상되지만 대기가 많이 건조하겠습니다. 호흡기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부터는 중국 상해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차츰 받겠습니다. 비 소식이 있는데요. 오전부터 내리기 시작해 오후 들어서 확대되겠습니다. 수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 안팎일 것으로 보입니다. 임실이 영하 5도로 가장 춥겠고 순창 영하 4도, 남원 영하 3도, 김제, 부안 영하 2도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비는 금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이후 날씨는 한 차례 맑아졌다가 월요일 또 한 차례 강수 소식이 예고돼 있습니다. 기온은 대체로 영상권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번에는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 바람이 잦아들면서 물결도 잔잔해지겠습니다. 서해 남부 해상에서는 2m까지 일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환절기에 막바지 겨울 추위까지 더해져 일교차가 무척 커지고 있는데요. 체온이 1도 내려가면 면역력은 30%가 떨어진다고 하죠. 일정한 체온을 유지할 수 있게 옷차림에 주의해 주시고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 지켜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된 비수도권 주요 도시 번화가의 술집, 또 식당 등에서 심야 시간대로 갈수록 인파가 몰리고 방역 수칙이 무너지는 모습도 목격된다고 합니다.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백신 접종 앞두고 더 이상 감염이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